결혼 생활하면서 사실은 싸우지 않는 부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싸우게 됐을 때 가 더욱 중요하게 돼요. 안녕하세요. 세상이 흔들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전변의 저울 전선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에서 12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 전문 여성 변호사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어떤 부분들을 보고 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외부적인 조건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 외모적인 조건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집안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외부적인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결혼을 결정을 할 때 좀 신중을 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혼 상담만 1000건 이상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만을 보고 결정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실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면서 갈등이 되는 부분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같이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드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결혼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피처나 안식처가 되는 선택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결혼을 하고서도 그 관계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건강한 혼인 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돼요. 즉 양쪽 배우자 모두가 서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확률이 더 높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집안이 굉장히 외부적인 상황들이 어렵게 되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굉장히 좀 결혼을 빨리 결정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대방의 경제력만을 보고 어떤 결혼 자체를 본인의 상황에 대한 도피처로 결정을 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만큼 실제 혼인 생활을 하면서 결혼이나 아니면 또 본인에 대한 가치관조차도 잘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경제력 이외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모르던 상태였고, 그 이후 실제 혼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배우자와 여러 부분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우선 나 자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한지를 잘 알아야 상대방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기본적인 신념이나 가치가 일치하는 배우자를 찾고, 또 이런 배우자와 내가 서로 함께 응원하고 성장하는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싸우지 않는 부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발생하게 됐을 때, 싸우게 됐을 때 서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고 관계를 회복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돼요. 결혼해서 싸우지 않는 부부보다는 잘 싸우고 또 서로 잘 풀어가는 부부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로 남으로 살아왔던 그런 양쪽 배우자가 서로 맞춰가는 과정인데, 당연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 갈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어떻게 대화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가가 결혼 생활에서 실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싸울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에만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싸울 때마다 서로 상대방을 매번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갈등이 있을 때 불편한 상황 자체가 싫어서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갈등의 상황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도 서로 싸워보고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MBTI라고 유행어로 너 T 성향이야? T야? 라는 말처럼 정말 서로 의사전달 방법이나 상황이 다른 그런 극단에 처해 있다면 의사소통 자체가 잘 안 되고 오해를 낳고, 해결하려고 대화를 해도 서로 이런 이해관계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바탕에는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을 지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제 경제적 공동체로 묶이게 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 그런 지향점을 추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그런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궁극적으로 두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우리 가정의 향후의 목표와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느 정도 큰 바탕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공유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지출에 대해서 현재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장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자녀를 둘지 말지, 그리고 또 관심사나 취미생활을 같이 하고 어느 정도의 지출 비중을 둘지, 이런 큰 틀에서의 부부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향후 발생할 그런 갈등적인 요소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할 때는 뭐 돈이나 외모, 뭐 환경적인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이외에도 그 두 부부의 가치나 신념의 일치, 그리고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서로 풀어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에 제일 중요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겠죠. 일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였던 결혼 상대를 선택을 할 때 뭘 봐야 할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